노동 판례. 이번에는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그 임금 채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판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보통 우리 미지급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해서 받고, 근데 이제 저당권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거보다 밀리게 되는데,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리고 최종 3년치 퇴직금, 재보상금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도 이제 우선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이제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소개드릴 판결은 대법원 2015년 8월 19일 날 선고된 2015다 204762 판결문에서 판결에서 이 끝에 여기가 6자리 나온 게 별로 없었는데 사건이 많았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좀 특이한 번호입니다. 보통 4자리, 5자리를 했는데 204762 판결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 개요는요. 자, 사건 번호는 2015다 204762. 내용은 배당이익에 대한 판결이에요. 이 배당이 주식 배당이 아니고요. 청산하면서 나중에 청산 절차 거치면서 이렇게 경매하고 해서 남은 이제 얻은 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그 배당에 대한 이익 얘기입니다. 원고는 파산 채무자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대해서 파산 관제인 역할을 하고 있던 예금보험공사고요. 피고는 신라저축은행에서 일했던 근로자 7명에 대한 7명이 피고입니다. 원심 판결은 의정부 지방법원 2015년 1월 16일 날 선고된 2014나 53487 판결이고요. 판결 선고는 2015년 8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신라저축은행이 파산을 했어요. 자, 파산을 했어요. 자, 파산을 하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돈 받아가야 되겠죠. 떼인 돈을 이제 받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경매가 시작이 됐죠. 경매가 이제 개시가 됐어요. 자, 경매를 이제 할 겁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그걸 하고 나서 채권자들한테 이제 경매로 얻은 이익을 이제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임금 채권자인 근로자들한테 원래 임금 채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우선 변제되는 임금 채권을 우선 변제를 했는데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선순위자잖아요. 그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변제되는 임금 채권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포함돼서 우선 변제를 해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심인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승소를 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관계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38조입니다.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에 대한 내용이죠. 자,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이렇게 복잡해.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법조문 그대로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거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 요 채권은 이 질권, 저당권, 담보권을 가진 그런 채권 말고는 우선해서 변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만 질권, 저당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 있다면 그게 또 앞에 나와야겠죠. 자, 그럼 순서가 가장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고, 두 번째가 요거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세 번째가 요 채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머지 채권,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임금들. 자, 근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관계에서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우선해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이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주고, 그 다음에 요거 주고, 아니 잠깐만, 요거 주고, 그 다음에 요거 주고, 뭐 이제 그런 순서가 되겠죠. 아니구나.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이제 요런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이 먼저, 그 다음에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담보된 그런 채권, 그 다음에 요 임금채권, 그리고 담보되지 않은 채권, 뭐 요런 순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제12조에 퇴직급여 등의 우선 변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좀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원래 하나였어요.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자,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 들어오면서 바뀐 거죠. 자,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퇴직금, 그 다음에 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급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 중에서 미납입 부담금, 뭐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게 이제 이게 회사가 부담하느냐, 그 회사가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회사가 지느냐, 개인이 지느냐, 이제 그 차이죠. 뭐 개인형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로 따지면 다 퇴직금이에요. 이 부분은 뭐 퇴직연금 제도를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전에 다 퇴직금이었다. 자, 퇴직금도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똑같죠, 내용은. 자, 근데 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요거 다 싸잡아서 얘기한 거예요. 요거 등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가장 먼저 지급해야 되는 거는 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요것이 가장 먼저 이제 우선 변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판결문 보면요. 자, 기본 원칙과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 그러니까 과거의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뭐 이 사건이 이제 그 전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이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을 한 거죠. 억지로. 그걸 제한하면서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권을 준 거예요. 준 거기 때문에 이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채권하고 경합해서 변제받는 경우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자, 배당이 개시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청구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채권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나도 이 임금채권 떼인 게 있단 말이야. 나도 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을 먼저 줘야 되니까 먼저 떼놓고서 야, 이건 저기 미지급 임금분 먼저 줘야 돼. 그 사람들 청구도 안 했잖아. 그래도 줘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른 채권과 경합해서 변제받는 경우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자, 강제집행 절차나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가 끝날 때까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해야만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한편 자, 근저당권자는 배당 요구가 없어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배당 요구가 없더라도요. 근저당을 잡아놓은 건 내가 요거 가지고 돈을 받겠다라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어도 당연히 이 사람은 예전부터 내 돈을 이거 받아야 돼라고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자가 임금 채권을 가지고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 배당 요구가 끝날 때까지 야, 내 채권이 우선권이 있는 임금 채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배당표, 그러니까 네 순서는 요 순서대로 줄 거야
너 얼마 배당받을 거야. 요거를 확정하기 전까지 내가 가진 임금 채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이다라는 걸 소명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가 끝날 때까지 그 선순위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배당 그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선순위니까 나를 먼저 줘야 돼 라고 제시를 하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늦게까지 이제 봐주는 거죠. 근데 뭐 시기 차이는 별로 안 날 거예요. 뭐 크게 뭐 시기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요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임금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쉽게 그냥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임금이 어느 시기를 기점으로 이전 3개월이냐 이거죠. 자,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요. 자, 배당 요구가 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이라고 하면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인 거죠. 자, 배당 요구를 요 시기에 했어요. 근데 이때 근로관계가 여기 끝났어요. 그럼 이전에 받을 임금은 요 3개월분이겠죠.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에 미지급분인 거고요. 자, 배당 요구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배당 요구 시점부터 소급해서 3개월 그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에 미지급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거랑 똑같이 본다는 거죠. 배당 요구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했으면 그 이전 3년간의 퇴직금, 배당 요구까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퇴직을 안 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받을 퇴직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확정된 퇴직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지 않았으면 퇴직금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사건에서요. 자, 피고자들은 임금 채권자로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 이후에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임금 채권이고 퇴직금 채권이라는 거를 소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선순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변수가 뭐가 있었냐면 배당 요구가 끝나기 이전 거의 임금을 이미 피고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임금을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판단은 배당 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해서 3개월 사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은 이미 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 이후 걸 안 줬다는 거죠. 여기 앞에 보시면 근로관계가 종료됐으면 그 이전 거, 종료되지 않았으면 배당 요구 시점부터 어쨌든 그 이전 거에 대한 임금은 다 줬다는 겁니다. 임금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사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시점 이후에요. 자, 이후라고 하면 그 이후의 임금 채권은 배당까지 끝나서 다 회사를 털어먹었어요. 줄 게 없잖아요. 그 임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 3개월 것만 해당이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에는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가 됐다가 그 후에 퇴직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 기준일 이전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요 이후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요 이후에는 요 시기 배당 요구 종기일 요 시기에는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전 거에 대해서 임금을 줬어요. 그럼 이후에 일을 했어도 이 사람은 임금도 그러니까 임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는다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가 끝났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끝났다. 그러면은 내가 받을 채권은 이렇게 끝났구나. 내가 더 일해도 회사가 돈을 안 주면 내가 떼인 돈을 받을 방법이 없구나. 뭐 있죠. 있기야 있죠. 그러니까 우선 채권에서 한참 밀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서 받을 돈을 딱 선순위로 확보했으면 그 다음부턴 일하실 필요가 없겠다. 반대로 회사도 그 이후에 안 주면 안 줘도 뭐 채권은 남아 있죠.
뭐 우선순위 문제니까 근로자가 이제 일단 1차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죠. 회사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죠. 이놈한테 뺏길 거 저놈한테 뺏기고 뭐 이런 차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해서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요새 하도 시절이 하수상하고 또 불경기가 자꾸 온다고 하더라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